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 중에 쉽게 결핍이 올 수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는데, 결핍이 오면 자칫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온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골다공증인 경우 칼슘 농도가 혈액 속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혈액 속에는 칼슘 과잉, 뼈에는 칼슘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점차 서구화하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에게 주된 영양소 결핍이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미네랄 중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요것들 하고요. 아요딘, 요드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이런 것들 결핍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물론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신체의 철분 대부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여기에 있고요. 신체의 산소를 운반합니다. 여분의 철분은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해 간에 저장되죠. 철분은 세계적으로 25% 이상이 결핍을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하게 결핍이 일어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철분 결핍이 4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햄철인데요. 동물의 햄은 철을 붙드는 분자 중 하나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햄 구조인데 한가운데 여기 철이 들어있죠. 이 그림은 이 부분이 햄을 간략히 표시한 건데요. 여기 산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동물의 살코기에 들어있고 흡수가 잘 됩니다. 다른 하나는 비햄철인데요.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 모두에 있는 유형입니다. 통곡물, 견과류, 씨앗, 콩과 식물과 잎채소에서 발견되고 비햄철을 소비하는 동물의 고기에서도 발견되고 있죠. 철분 결핍으로 일어나는 몇 가지 증상을 소개할까요? 우선 생각할 것은 빈혈입니다.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창백해 보이고 호흡곤란, 현기증, 피로감이 있고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어린이에게서 성장과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세포대사의 여러 측면에 관여하며 면역 기능, 단백질 합성, 세포 분열 이런 데에 중요합니다. 신체에는 특별한 아연 저장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매일 아연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연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품은 육류, 굴과 게와 같은 해산물, 유제품, 견과류, 콩과 식물과 통곡물 뭐 이런 것들인데요. 식물성 식품이 좋은 아연 공급원이긴 하지만 생체 이용률이 동물성 식품보다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연 수치가 낮으면 남성 불임, HIV 등의 관련이 있죠. HIV는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죠. 그런데 아연 보충제는 여러 유형의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는 않는데 복용하려면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요딘, 요거는요, 흔히 요드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아요딘 결핍은 갑상선 비대, 갑상선 종 이런 것들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요딘이 필요합니다. 아요딘이 많은 식품은 물고기, 달걀, 고기, 빵,
낙농 제품, 다시마나 미역 이런 것이 있죠. 임산부는 다른 어떤 그룹보다 아이오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오딘이 많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